안녕하세요. 울산에 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의 그 테마가 일이라고 들었어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낭만적인 야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근데 이곳에서 일에 대한 책을 읽게 됐네요. 제 일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칼럼니스트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고 재밌었던 것은 사람들한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다. 집에 가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웃거나 우는 소리가 막 떠들썩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이제 그 책에 좀 몰입을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 책 읽는 밤도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게 된 행사고요. 제가 2013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째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낭독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그렇고요. 제 이름은 박사가 맞습니다. 네, 성이 박이고 이름이 사입니다. 네, 이 닉네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호적에 있는 이름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일을 주제로 해서 4권의 책을 뽑아왔어요.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노동으로 이제 벌이를 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책을 뽑아봤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예술을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 직업이라고 이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평생을 소설을 쓰면서 느꼈던 직업으로서의 소설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소설가는 포용적인 인종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특징은 무서운 얘기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소설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시라면,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부분을 읽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이거 서울도서관에 빌렸는데요. 완전 나달나달해져 있죠. 이 책 엄청 인기가 있나 봐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알랭 드 보통이고요. 알랭 드 보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이 처음 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했던 소설을 번역한 김한영이라는 소설가가 제 지인인데요. 그때 처음 번역했던 소설이 우리가 사랑일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랑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제목은 로맨스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걸 번역하면서 너무 감격과 감동에 차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번역한 소설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알랭 드 보통은 말 그대로 아주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가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소설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철학자로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전개하는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분이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작가가 내부에서 쓴 거라면,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은 이 젊은 철학자가 밖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지켜본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차례를 잠깐 읽어드리면, 화물선 관찰하기, 물류, 비스킷 공장, 직업상담, 로켓과학, 그림, 송전공학, 회계, 창업자 정신, 항공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기 장생포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책을 먼저 골랐어요. 그냥 테마가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공장이 굉장히 많고 진짜 물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화물선 관찰하기 내가 이거를 했을 텐데 이걸 읽어드렸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골라온 책은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 쓰기도 여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설도 정말 내가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쓴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예술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화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늘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림값이 제일 비싸다라는 말을 듣는 분이십니다. 이건희 컬렉션 이런 데 가서도 여러 편의 이제 그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외증조 할아버지의 그 집안, 그러니까 외갓집에서는 다 화가예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하여튼 친척 모두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이렇게 다 화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모두 다 이제 그 직업이 화가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많은 집안에서 화가가 되는 걸 반대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였죠. 화가가 되면 굶어 죽는다. 너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하긴 했죠. 제가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한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글 쓰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재능이 많으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으로서의 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랭 드 보통이 뭐라고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테일러라고 하는 화가는 알랭 드 보통처럼 저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그 화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알려진 존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은 이 테일러라는 화가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림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왜 인터넷 밈 중에서 왜 어떤 배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배우인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난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번역 황석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황석희라고 하는 번역가는 여러모로 화제가 된 번역가이고 그리고 TV나 이런 매체들에 나와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 번역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SNS 친구로서 가까이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영화 번역 쪽에서는 옛날에 그 이미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번역가 이후에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을 잘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참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에세이집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상 에세이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번역 땡땡 황석희 이렇게 쓴 제목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인용을 한 글을 보면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황석희가 번역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가 유명한
그 장르가 아니기도 하고 좀 독특하기도 하고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도 한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한편 자신이 이 일을 한다는 것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 짧은 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이다. 난 정말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한 89%는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 91%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책 뜨는 밤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낭독 행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의 만족도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잖아요.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출판계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다 그래서 책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책이 좋아서 정말로 책을 낭독하는 걸 듣고 싶어서 여기 오실 정도면 정말 찐팬들이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책은 재현주 씨가 쓴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론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뭐 직업 만족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점점 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일은 떨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요.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엄청난 편차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은 아버지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일에 관한 이야기다 라면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약간 시간을 좀 초과를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책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독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